자, 이제 좀 쉬고 왔으니까 또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요즘에 이제 메이커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좋냐면, 그 좀 많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냐면, 그 뭐 기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처럼 막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 요 일단 전력 기반이 48V 기반입니다. 그죠? 48V 기반으로 해서 뭐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이런 데다가 작은 48V짜리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어, 여기 보는 것처럼 엔진하고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어떤 그 엔진을 어시스트하기 위한 모터 같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 시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디젤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되게 부드럽게 걸리는 RPM을 뭐 한 1700 수준까지 1700 RPM까지 이 모터를 이용해서 엔진 RPM 올려버리기 때문에 시동이 걸릴 때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고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내연기관에 탑재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막 하이브리드나 이런 플러그인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기존 내연 기관에 48V 기반의 어떤 모터 시스템 하나 그죠? 이걸 제가 간단하죠 구조가. 근데 이제 기존 내연 기관보다는 약간 더 어떤 출력이나 뭐 토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그 메이커들이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약간 48V 기반의 모터를 이용한 어시스트 구조를 좀 구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금 그 보급력 같은 것들이 되게 우수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쪽이고, 자 여기 이제 순수 전기차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간단히 구조가 그죠?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런 구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엔진이나 이런 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모터를 작동시키는 거고, 그래서 외부 전력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시키고, 그죠? 물론 이제 고속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죠. 그죠? 이런 충전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전압 배터리를 외부로부터 충전을 시켜서 차량을 주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완속 충전이든 급속 충전도 빨리 하면 한 25분 정도? 완속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해야 되죠. 충전을. 이 휘발유를 비어 있는 그죠? 휘발유 충전, 휘발유를 우리가 주유를 하면 25분씩 안 걸리잖아요. 그죠? 한 2분, 3분이면 끝나지 않아? 이런 충전에 대한 어떤 이런 시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충전해서 이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는 온도나 전압 전류 특성에 따라서 온도 같은 것들 과충전 과방전에 대한 위험 요소 같은 것들 다 배제를 좀 대응을 해야 될 거고 한 번 충전한 다음에 외부 온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가우면 한 번 충전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의 변동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자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떤 이런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측면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개선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로 남아 있고 기본적인 이런 그 전기차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플러그인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죠. 전기 구동 쪽이니까. 이건 뭐 출발 가속부터 모든 그 시스템에서 전부 모터 구동을 하는 거고요. 그죠? 회생지동 같은 걸 이용해서 당연히 감속 시에 전기 에너지를 그죠? 충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은 우리가 충전 스탠드 얇은 거 가정용 전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거 그죠? 이 정도 소요가 되고 급속 충전은 이제 우리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공서 같은 데 있는 380V다 뭐 450V, 400V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급속 충전 단자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충전하는 이런 그죠? 80%까지 충전할 때까지 25분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것들 급속 충전이나 완속 충전.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것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 전력 구동 계통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런 전기차로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터 쪽이 있고 변속기가 없죠? 우리가 얘기하는 막 8단 미션, 7단 미션, 6단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터에서 출력되는 쪽에서 아주 간단한 구조의 감속기 정도? 그죠? 한 2단 정도? 감속기 정도 하나 달아놓은 거 있고 어떤 차는 감속기도 없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고전압 직류 배터리를 교류 그죠? 동기 모터 쪽으로 변환시켜주는 인버터 있어야 되고 차량 전장에 그죠? 보조 배터리 충전시키는 LDC 있어야 되고 급속 충전 단자 따로 있고 완속 충전 단자 따로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 가정용 전원을 쓰게 되면 이거 교류죠, 교류. 여기 배터리 뭐예요? 직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류를 들어온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충전을 시켜야죠. 그죠? 온보드 차지 시스템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게 필요하죠. 완속 충전 장치는 이게. 근데 이쪽에 있는 급속 충전기는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 자체가 고전압 직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꽂으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충전시키는 거예요. 이 배터리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전력 변환 시스템이 필요가 없죠. 고전압 직류니까 고전압 직류 배터리 그냥 충전시킨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히트 펌프나 우리가 냉난방 시스템 구현하기 위해서 전동식 압축기를 이렇게 작용을 시키고 있고 회생제동 브레이크 같은 것들 아까 AHB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의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팩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속 충전은 완속 충전 장치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전환시켜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고 삼상의 그죠 440V 뭐 60A 고전압 그죠 급속 충전은 그냥 다이렉트로 고전압 직류 고전압이니까 바로 그냥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충전 포트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차데모 방식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 핀 형상이나 핀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핀 뭐 충전 단자에 대한 이런 것들 물론 내구 시험이나 수밀 시험 테스트 다 해요. 그죠? 뭐 비 오는 날 전기 콘덴서에서 누전이 생길 수 있는지 일로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배수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침수 테스트부터 여러 가지를 다 구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장착이 되기 전까지 여기 고전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착이 차에 끝나야지 전력이 공급되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시스템은 전부 다 탑재가 돼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차입니다. 그죠?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생성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 수소 탱크,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스템, 연료전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계질형입니다. 계질형. 이 뒤에 보겠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료차가. 자, 기본적인 구성은 수소 저장 탱크,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연료전지 스택, 그죠? 실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구동 모터. 나머지 부분은 배터리나 구동 모터를 보게 되면 EV 시스템하고 거의 동일하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수소 시스템이나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 건데 어쨌든 연료전지는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스택 부분이 있고요. 이 스택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장치라는 게 필요해요. 얘는 수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수소 탱크부터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공기통이 있어야 되고 외부로부터 대기로부터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공기를 끌고 오는 공기 공급 계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스택에서 수소와 그 산소가 만나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열 및 물 관리 계통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운전장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운전장치를 탑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연료전차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배터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화학 전지를 얘기하고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그죠?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변환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화학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지기 때문에 충방전이 다 될 거고 그죠? 셀을 여러 가지 수십 개를 적층시켜서 하나 둘씩 그죠? 직렬로 연결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구성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은 별도로 탑재한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스템은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 배터리가 상당히 커지죠. 커지면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 순행식을 쓰는 타입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일단 공냉식입니다. 공냉. 그런 냉각팬을 이용한 공냉식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거에 있는 이 배터리를 냉각을 시킨다. 그죠? 그래서 배터리 구성은 고전한 배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전기 에너지 공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예. 그런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메인 릴레이나 프리차저 릴레이 같은 것들 장착시켜서 캐퍼시터나 이런 것들로 전력 공급하기 위한 온오프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전한 릴레이 어셈블리가 있어요. 이걸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아이고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전한 릴레이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냉각 팬 여기 있죠. 그죠? 냉각을 시키기 위한 공냉식 냉각 팬.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배터리 온도 전류 전압 같은 것들 측정하고 SOC 잔류량, 배터리 지금 잔류 충전량 예측하고 진단하고 고전한 릴레이랑 팬 컨트롤하고 그죠? 뭐 안에 셀 밸런싱, 셀이 이렇게 있으면 셀 밸런싱 작업 수행하고 그죠? 이런 것들 전부 하는 게 BMS.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냉각 덕트 같은 것들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죠? 이것들이 이제 배터리에서 배터리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는 요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죠? BMS가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 같은 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죠? 요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 BMS는 주로 SOC,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 해서 충전 잔류 용량, 에너지, 그죠? 전기 에너지양, 충전 상태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고, 고전압 릴레이, 냉각 팬 제어, 셀 밸런싱, 수명 예측, 그리고 온도 전압 전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같은 것도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BMS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한 하이브리드 총합제 유닛이죠. 여기 BMS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그죠? 얘가 통신 라인 이용해서 얘한테 신호를 주죠.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 그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컨트롤하든지 얘를 컨트롤하겠죠. 여기 MCU 보시면 인버터 컨버터 기능이 여기 단자 두 개 있죠. 이렇게. 일로 얘가 연결된 거예요. 고전압. 그죠? 직류 배터리. 여기 단자 세 개죠. 얘네가 삼상 교류로 일로 공급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모터 컨트롤 유닛이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죠? 이런 그 일반적으로 통합 제어 유닛은 모터 컨트롤 유닛하고 뭐 BMS랑 엔진 이슈랑 다 통신을 하죠. 그래서 모터가 엔진의 어떤 어시스트 기능을 할 때는 모터의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부터 끌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생제동이나 엔진 구동할 때는 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을 가지고 충전도 그죠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BM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하이브리드 총합제 유닛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배터리 종류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리튬 폴리머, 그죠? 리튬 이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 폭발 안전성을 많이 확보한 거죠. 열화에 대한 열폭주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죠? 전해액 상태가 액체가 아니라 약간 겔 상태의 전해액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그 폭발에 대한 리튬 이온에 대한 그 폭발 그죠?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뭐 프리우스 처음 1세대부터 만들 때 많이 적용시켰던 니켈 수소전지 같은 것들 수소 흡장합금을 집어넣고 그죠? 니켈극과 수소 흡장합금 그게 어떤 전자 이동을 통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얘도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런 타입들이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리튬 전지 중에 이온과 폴리머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한 번씩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한 번씩 보시면서 이게 리튬 이온. 리튬 이온에서 액상 전해 차이점 이런 겁니다. 얘는 겔 폴리머 누액이 없다. 이 누액이 없다는 건 전해액이 누액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발열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누액이 그죠? 누액을 억제시키게 되면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되니까 폭발 위험성이 이거보다 적을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 설계 측면이나 내구 수명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뭐 이런 그죠? 내구 수명 안전성 기술 확장성 측면에서 우세하다. 폴리머 자체가 이걸 이제 LG 화학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폴리머 배터리. 그래서 비교도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배터리 시스템에 막 봤던 거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HCU 총합 제어 유닛이 BMS로부터 이런 시험들을 받을 거죠. 그래서 엔진과 동력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모터 동력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지어서 명령을 내리겠죠. 자, 그러면 BMS는 여기서 냉각팬 속도 제어부터 공냉식, 그리고 고전압 릴레이 어셈블리, 배터리 모듈에 대한 셀 밸런싱이나 SOC량 같은 거 계측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전압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동시켜서 모터로 공급시키고, 반대로 회생제동하게 되면 이놈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넣겠죠.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인 우리가 시스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성은 팩은 이렇게 뭐 EV든 하이브리드든 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셀이 3.75V를 이렇게 폴리머 파우치 형태로 리튬 폴리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뭐 8개의 셀을 한 개의 모듈로 만들었다 그러면 8 곱하기 3.75는 30V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9개를 모듈을 쫙 이렇게 갖다 놨다 이렇게 그죠? 9개를 쫙 갖다 놨다 그러면 9 곱하기 30이 되니까 약 270V의 고전압 배터리가 형성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셀과 팩과 모듈에 대한 관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BMS에서 그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제어 상황도 되게 중요합니다. BMS가 고전압 배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래서 셀 전압, 온도, 전류 같은 것들을 계속 그죠? 그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주요 기능 사항으로 보게 되면 잔류 에너지, 그 충전 에너지에 대한 예측 진단 같은 것들,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 출력을 제한 걸 수도 있고, 냉각 팬 제어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그죠?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같은 것들의 제어, 진단, 지금 몇 번 셀이 고장된지에 대한 진단 표시도 할 수 있고, 셀 밸런싱 제어를 통해서 배터리 내구성이나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BMS가 하고 있는 역할. 그래서 기능이나 목적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죠. 지금 SOC, 파워 제한, 진단, 셀 밸런싱, 냉각 제어, 고전압 릴레이 제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 번씩 쭉 읽어서 그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터는 이제 우리가 전기 모터잖아요, 그죠? 전기 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동, 우리 아마 그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직류 모터, 교류 모터, 컨트롤드 모터는 위치 제어가 되는 모터예요. 이 DC 모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대표적으로 기동 전동기 직류 직권식이라 그래서 이걸 쓴 거죠. 그리고 분권이나 복권식은 뭐 윈도우 레귤레이터나 와이퍼 모터 같은 거에 쓰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교류 모터, 우리가 보는 게 이거죠. 구동 모터 쪽이. 그죠? 동기 모터, 유동 모터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동기 모터,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해서 더 토크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동기 모터를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영구 자석을 씁니다. 그죠? ND 계열이라 해서 네오디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자석이 있어요. 그죠? 그런 자석을 매입형으로 이렇게 그 로터 부분에 삽입을 시켜놓고 스테이터의 전기, 전자석을 이용해서 구동력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토크를 제어하는 데 되게 쉽고, 이런 모터가 회전할 때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레졸버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놓는 거죠. 그죠? 위치가 어디에 위치인지. 그죠? 그래서 이런 전기 모터는 우리가 공항 모터는 언제 쓰냐면 우리 그런 게 공항 모터로 보면 되겠다. 에어 임팩트 렌치 같은 거. 그죠?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것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증기가 되게 그 많은 부분, 폭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전기 모터를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공기로 그죠? 모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합식 모터를 적용시킬 수 있고, 유압식은 뭐 중장비나 뭐 포크레인 같은 것들도 다 유압 모터죠. 그죠? 굴러가고 막 그렇게 유압식 모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컨트롤 모터는 우리 스텝 모터 같은 거 알 거예요. 그죠? 어떤 위치 컨트롤 하기 위한 이런 모터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나 그죠? 안에 회전하는 고정 그 회전자,
로터 부분에 이렇게 영구 자석이 들어있죠. 이 자석이 아까 얘기한 ND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네오디움이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처음 초기 개발에는 로터 표면에 이렇게 표면 부착형 타입으로 이렇게 부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회전에 대해서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도 생기고 뜨거워지니까 이 모터에 대한 붙어있던 로터에 붙어있는 이런 자석에 대한 변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인서트 방식으로 삽입을 시켜놓는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로터 안에 이렇게 자석이 매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구자석이. 이 겉에 이렇게 구리색으로 보이는 게 스테이터 부분.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이게 삼상이 들어오죠. 세 개가. 그럼 얘네가 각도 변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력 공급이 되면서 전극이 형성이 되죠. 자극이. 자극 형성이 되면서 이거 회전을 시작하겠죠. 그죠? 그 대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영구자석이 상당히 강력하니 어쨌든 모터의 구동 토크는 자력으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어때요? 구동 토크가 상당히 세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구동 모터 어셈블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안에 회전하고 있는 이 원색으로 보이는 이게 로터. 이 안에 이렇게 영구자석이 매입이 되어 있고 요 외부 감싸고 있는 고정자의 스테이터 여기 코일들의 전력이 삼상 교류가 공급이 되면서 전력 공급이 되겠고 이게 자석이 될 거고 여기 자력이 강력하게 영구자석 타입으로 들어가 있으니 회전 운동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영구자석에 대한 강력한 영구자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인서트 방식으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16극이. 자 그리고 이제 뭐 고정 이게 삼상 그죠? 우리가 그 모터 컨트롤 유닛에서 들어오는 삼상이겠죠. 요로 이렇게 삼상이 들어와서 각각의 이런 개별 스테이터 고정자의 자석이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이제 그 위치 로터가 회전하면서 어느 위치에 멈췄는지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한 레졸버 자석 위치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제어나 위치 보정을 할 때 쓰는 레졸버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도 이런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 시스템 이용해서 엔진 시동도 걸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엔진 클러치와 여기 접속하기 전에 엔진 RPM을 동기화시키는 이런 작용들도 하고 반대로 배터리가 뭐 전력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HSG 통해서 충전도 시키는 거죠. 엔진 시동 걸어서 얘가 고전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안에 구조는 비슷한데 레졸버, 스테이터 그리고 로터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해도 영구 자석이 아까 들어간 구동 모터에 들어간 이런 ND 계열의 영구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동 모터의 역할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동 모터는 당연히 이제 구동 에너지 그죠? 구동 그 토크를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뭐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죠? 뭐 트랜스미션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구동력을 발생시키겠죠. 엔진과 구동력을 보조시키고 회생제동 같은 거 할 때 전기 에너지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이게 그림 보시면 순수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차를 구동할 수도 있죠. 이 EOP라는 게 자동 변속기 그 오일 펌프 그 전자식 오일 펌프예요. 물론 여기 오일 펌프도 달려 있지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생 이제 이 자동 변속기나 이런 것들 제어할 때 오일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간다? 그러면 뭐 엔진 동력과 모터 동력을 같이 써서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회생 제동을 할 때는 바퀴에 의해서 관성 효과에 의해서 얘가 굴리는 효과가 나다 보니까 반대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런 구동 모터는 일단 뭐 구동부터 충전까지 협조까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HSG는 뭐예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엔진 클러치가 이렇게 있고 그죠? HSG 시스템에 엔진을 시동을 걸 수 있다. 시동 제어.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제어를 하네. 시동 제어. 아니 하이브리드 모드 진입할 때 엔진 시동을 걸 때 우리가 기존 내연기관은 기동전동기라는 거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HSG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엔진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엔진 속도 제어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모터를 이용해서 지금 차가 굴러가고 있어. 엔진 시동 안 걸려 있고. 근데 지금 모터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RPM이 예를 들어서 2000 RPM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엔진을 HSG가 시동을 걸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엔진 클러치를 붙이면 엔진 RPM이 한 700에서 800 정도 되잖아요. 공전 RPM. 이걸 그냥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는 2000 RPM 돌고 있고 얘는 700 RPM이에요. 그럼 이거 클러치 접속하는 순간에 차가 원활하게 갈까요? 울컥하면서 속도가 순간 감속이 되면서 다시 가속이 될까요? 울컥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얘가 2000rpm은 얘가 시동이 걸린 다음에 얘를 2000rpm 정도까지 쫙 올린 다음에 이걸 접속을 시켜야 부드럽게 동력 전달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HSG가 한다. 소프트 랜딩 제어는 뭐예요? 랜딩이 뭡니까? 착륙 아니야? 아니 엔진 시동이 꺼져야 돼 이제. 달리고 있었어. 네? 붙어 달리고 있는데 엔진 시동을 꺼야 돼. 계속 걸지 않잖아요. 하이브리드차가. 끄는 상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클러치 분리시키면서 그냥 꺼버린다고? 아니라 좀 순간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엔진 시동이 꺼지면서 엔진에 대한 어떤 부하를 줄이면서 부드럽게 엔진 진동을 최소화시키면서 끌 수 있도록 HSG가 천천히 시동 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면 엔진 시동 걸어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충전 역할. 이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HSG의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료전지 쪽도 한번 쭉 보시면 일단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그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물이 발생하면서 열도 발생한다 그랬어. 얘네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전장치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료전지 장차의 구조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수소 저장 탱크 고압에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죠? 고전압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연료전지 스택이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수소 산소가 결합되면서 그리고 이제 모터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스택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네. 어떻게 보면 딴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스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택이 중요하니 이게 고분자 그죠? 전해질형 그 분리막 이용한 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극 접합체라고 얘기하는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체 확산층 같은 디퓨저 기체 확산층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에노드 캐소드 극이라고 얘기하죠. 에노드 극에서는 수소가 공급돼요. 수소 저장 탱크에 있는 수소가 캐소드라고 얘기하는 캐소드 극에는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 그러면 이제 공기와 다시 물이 형성이 나오죠. 그죠? 수소가 이렇게 와서 산소와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밑에 그림이 더 쉽죠.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고 가운데 막전극 접합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소 산소가 그죠? 만나서 결합되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물이 배출된다. 그때 열도 발생해. 우리가 차에 쓰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이 이걸 운전 온도라 이게 작동해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 거를 운전 온도라 그러는데 그게 약 10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냉각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연료전지차는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우리 자동차 내연기관처럼 그 우리 내연기관 보면은 라디에이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연료전지 시스템 차도 똑같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료전지 차는 그럼 전기차에서 제일 취약한 게 뭐게요? 그냥 연료전지 말고 일반 EV. EV 차에서 좀 취약한 게 뭐냐면 난방 시스템이에요. 난방. 요즘에 우리가 전기차에서 난방을 어떻게 구현해야 돼? 히트 펌프나 PTC 히터로 하잖아. 이제 히트 펌프나 PTC 히터를 구동한다는 것 자체는 전기 에너지 소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겨울철에 전기차 히터 빵빵하게 들고 다니면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팡팡팡 떨어져요. 못하네. 근데 어떻게 추운데 있긴 해야 되고, 그죠?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전기차 매뉴얼에 뭐라고 나와 있어? 실내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적당한 온도 범위로 놓고 그 시트 열선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난방량을 크게 하지 마세요. 전력 소비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력 소비량이 많이 나가니 이런 거 막 써 있죠 매뉴얼에.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는
연료전지는 운전 온도가 100도래요. 저걸 냉각시키기 위한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탑재가 된대. 냉각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냉각수가 일반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내연기관 냉각수 온도 범위랑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연료전지는 어쨌든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뜨거워지니 저 뜨거움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 냉각수를 실내로 돌려서 히터 코어를 이용해서 난방 용수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차 대비 난방에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 소비량이 더 줄겠네. 유리하죠, 그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한 번씩 봐주면서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스택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음.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로 만들면서 전기 에너지를, 그죠? 생산시키는 발전 장치로. 하나의 스택의 멤브레인에서 약 1볼트 내외의 단전지 셀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수백 장, 400장을 적충시켰다 그러면 400볼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막을 중심으로 해서 에노드극, 연료극, 아까 수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캐소드, 공기극이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있는 기술로 돼 있고, 확산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기체 그 확산층 같은 것들에 대한 구조 같은 것들도 많이 개선을 했고, 어, 막 전극 접합체 같은 것들 핵심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술 요소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택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전극 접합체. 그죠? 수소에서 전자를 분리하거나 결합시 물을 발생, 이게 핵심 역할이죠. 그리고 기체 확산층, 조금 더 이 수소나 산소에 대해서 어떤 확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체 확산층, 그리고 분리판, 가스켓, 체결기구, 인클로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막 전극 접합체가 핵심이죠. 가운데 있는 부분.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부분이고, 기체 확산층 같은 것들, 그리고 분리판, 가스켓, 체결기구, 인클로저 이런 기술들이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부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운전 장치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수소 공급 시스템, 열 및 물 관리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료전지 운전 장치 같은 것들 보면 공기 공기통에서, 그죠? 에어 클리너에서 먼지 걸러주고 터보 블로어로 공기를 밀어 넣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확산율 같은 거나 어떤 그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를 약간 가습시킨 상태에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습기가 들어갑니다. 그죠? 요 회색으로 점선되어 있는 부분이 공기공급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소공급계통. 수소 탱크에 저장을 우리가 충전을 하겠죠, 수소를. 요즘 차들은 한 700바 정도 압력으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700 바로 딱 넣는 게 아니라 한 860바 수준으로 넣어요. 그러면 이게 온도 범위에 따라서 700바 기체 수소예요, 기체. 고압 기체. 그죠? 기체 수소 탱크로 집어넣게 되면 압력 조절 장치나 이런 것들 수소공개통을 통해서 스택의 부분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이게 스택이죠, 이게. 그죠? 이게 스택이고 여기서 이제 물도 발생을 하고 열도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열 및 물 관리 계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온, 이 안에 흘러다니는 냉각수는 이온 제거 기능이 있는 이온 제거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물, 그죠? 필터 적용시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온이 남아 있으면 감전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온 제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여기 보면 뭐 라디에이터, 전동식 서머스텝, 물펌프 이거는 우리 그 내연기관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 및 물 관리 계통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보조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모터나 감속기 같은 것들을 구동시키는 구동 계통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연료전지 운전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또 50분 정도 됐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그죠? 한 11시부터 마지막 수업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